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이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비우며 살기로 했다 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 지금처럼 책을 읽어드리는 채널과 그리고 미니멀을 실천하는 영상 2가지 중에서 망설였었는데 그 정도로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많고 또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멀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용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웬만큼 재미있거나 신선한 내용이 아니면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미니멀리즘 책들은 하얀색으로 도배된 집에서 예쁜 물건들이 수납된 사진들을 보여주고 예뻐 보이게 정리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몇 권 읽다 보면은 내용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다, 비운다, 단순하다, 없앤다 그런 뉘앙스로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책 제목을 보고 또 비슷한 내용이겠지 하고 속을 들여다보면은 또 역시나 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식상하지 않은 미니멀리즘의 원서 같은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한국분이 쓰신 책이에요. 비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왜냐면은 이런 책들이 일본에서 출간된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서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읽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책은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위주이고 정리정돈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미니멀리즘을 삶에 완전하게 뿌리 깊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으로 인생의 가치관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끼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한 줄 읽다가 이 내용 좋은데?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책 읽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정리하고 또 읽다가 또 정리하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책을 좀 더디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덕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불편해서 안 쓰는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 많이 해서 지금 전보다 집안이 더 깨끗해지고 개운해지고 생활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책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왜 자꾸 복잡해지는가? 세월이 갈수록 좋은 기능의 물건들이 나와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있다. 세탁기, 청소기, 믹서, 식기세척기 등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이런 물건들 덕분에 몸을 덜 쓰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늘 피곤하고 일이 많아 쉬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 생활에 유용하여 이것저것 마구 들여놓다 보니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는 수고가 따른다. 그러므로 일이 늘어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더 바쁘고 피곤해지게 된 것이다. 편리한 물건도 개수가 많아지면 삶의 불편을 초래한다. 물건을 들이다보면 공간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공간이 부족하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불편을 겪는다. 물건들로 복잡한 집안은 답답함과 피로를 가져온다.
그뿐 아니라 물건을 닦고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은 번거롭고 힘들다. 물건의 구입 비용과 딸린 부품들의 보관 문제, 고장 수리 비용, 서비스 비용 등 물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추가되어 다른 일거리와 경제적인 부담을 만든다. 우리는 물건이 주는 편리함만 생각했지 이런 주변부 일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한다. 살면서 그 물건으로 인해 파생된 일과 비용 문제, 시간적인 낭비 등은 당연한 듯 여기며 문제시하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이 생기면 그에 따른 일거리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물건을 하나하나 들일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나둘 늘어난 물건은 어느새 우리의 생활 공간을 장악하고 일거리를 제공한다. 편리한 물건도 많아지면 불편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물건을 줄여나가다 보면 삶은 가볍고 편해진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줄임으로써 얻는 휴식과 간소함은 생활을 윤택하고 여유롭게 한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며 물건으로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물건을 들이지 않으므로 가정 경제는 안정이 되고 빚을 지지 않게 된다. 집에 대한 소유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마음이 가볍다. 물건에 쏟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며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행복하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원했던 일들을 함으로 보람과 삶의 만족이 커진다. 물건을 줄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미니멀 라이프는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어 적용이 된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비우고 단순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고 있는 일과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미니멀리즘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단계가 있다. 물건의 처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물건이 사라지고 삶이 여유로워지면 다른 모든 부분들에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미니멀 라이프의 간소함이 주는 유익함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수레는 많이 실을수록 무거워진다. 무거우면 이동이 느리고 힘이 든다. 당연한 이치지만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싫어한다. 비어있으면 어쩐지 허전하고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소유가 된 후에는 버리기가 어려워진다.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물건인데도 말이다. 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버림으로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별 볼 일 없는 소유를 버리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물건이 많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사는 데에 돈을 낭비하기도 한다. 물건을 보관하느라 공간도 낭비한다. 거기다 짐이 많아지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느라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여 몸을 망가뜨린다. 일터에 갖다 바친 시간 속에 인생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뿐인가? 자녀가 한창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하느라 함께 해주지 못해 관계의 소홀함도 생긴다. 때때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버리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척 힘이 들고 어렵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살아온 세월과 함께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물건에 대한 애착, 한때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물건들, 자녀의 어린 시절의 옷이나 작품, 비싸게 주고 샀지만 안 쓰는 물건,
버리면 낭비라고 생각해 차곡차곡 베란다 한 구석에 정리해 놓은 잡동사니,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것,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물건 버리기를 할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과거의 물건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집안 공간만 차지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하게 할 뿐이다. 미래의 물건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쓰게 될 것 같아서 모아두고 있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다시 쓰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구입해도 된다.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터인데 수년간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느라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버리는 일이란 때로는 살점을 깎아내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버리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정말 유용했어. 저걸 얼마에 샀는데 버려. 지금 쓰지 않아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선물 받은 걸 버리다니 냉정해. 부모님이 주신 건데 버리는 건 낭비야. 등등. 버리기를 시도할 때 드는 수많은 생각들은 발목을 계속 붙잡는다. 이러한 이유들은 마음을 힘들게 하여 버리기를 중단하게도 만든다. 그러나 삶에 대한 더 나은 통찰로 이러한 생각들의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한다. 단순한 삶이 주는 편안함, 시간과 공간의 향유는 물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쓸데없는 것을 사느라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절약이 된다. 물건을 보살피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에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니멀 라이프가 주는 유익함은 엄청나다. 버리는 일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고 하듯 버릴 때의 수고로움을 조금만 인내하고 견딘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물건 비우기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대략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버리기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많은 물건을 처분했지만 아직도 미니멀리스트라 자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미니멀 라이프를 향해 갈 때 정체기가 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먼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굳게 세운다. 왜 미니멀 라이프를 원하는지 확실한 답을 얻고 그 필요성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일이다. 이것은 미니멀 라이프를 지속할 동기를 제공하는 일이기에 당장 물건을 한두 개 버리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이다. 흔들리지 않는 근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우기를 하다가 마음이 힘들거나 버리는 일이 어려워 중단하고 싶을 때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니멀리즘 책 읽기와 동영상 보기, 버리기를 실천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버틸 힘을 만들어주어 미니멀 라이프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 수납 도구를 이용하여 수납 시스템을 갖추면 깔끔하고 보기가 좋다. 거기다 이름표까지 붙여두면 물건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것은 정리 수납에서 강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 시스템을 만들려면 개인이 정리에 관심이 많거나 정리 수납 컨설팅을 의뢰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한 뒤에 꾸준히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신경을 쓴다 해도 가족이 정리 개념이 없으면 여기저기 흐트러지는 부분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된다. 미니멀 라이프의 효율성과 이점은 정리 수납에 비해 훨씬 탁월하다. 그러므로 수납 도구의 사용을 적극 추천하지 않는다.
수납도구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납함에 가지런히 정리해두면 깨끗하고 정리된 느낌이 들지만 수납도구가 많으면 그만큼 물건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납도구 안에 들어간 물건은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어렵고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다. 수납함이 있으면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뭐라도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납도구가 애초에 없으면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까를 고민하게 되지만 수납도구가 생기면 수납함의 물건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를 생각한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비우고 싶다면 수납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정리하라는 말보다 버려라 하는 말이 더 하고 싶은 정리 강사다. 그래서 정리 강의보다 미니멀 라이프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정리 수납 강의나 컨설팅을 할 때 잔뜩 물건을 쌓아두고 정리로 머리 아파하는 이들을 대하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집안이 엉망인 채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마치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이 많아도 정리를 반듯하게 잘 해둔 사람들은 삶도 반듯하고 성실해 보인다. 이들은 부지런해서 늘 정리하고 쓸고 닦으며 집안을 보살핀다. 그런데 열심히 정리하며 집안을 가꾸는 이들을 보면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그토록 성실하고 부지런히 물건을 보살피고 청소하는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도 펴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산다. 이들은 일하는 것을 그리 힘들어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은 늘 물에 젖어 있고 거칠어 있다. 몸은 일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결국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몸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사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들은 많은 물건보다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처럼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나 정리는 완벽하게 잘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정리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어차피 많은 물건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할 때가 많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고 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치부해버리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값없이 받은 시간이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자연이 준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시간의 낭비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유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중 하나이다.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을 물건에 빼앗긴다. 소유가 늘면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고로 움이 꽤 크다.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먼지를 닦으며 정리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한다. 사느라 돈 들이고 일하느라 힘들며 신경 쓰고 거기다 많은 시간까지 투자를 한다. 없으면 하지 않을 일을 사서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라. 시간을 앗아가는 물건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라. 물건과 맞바꾼 시간을 되찾느라 피곤하면 돌아보아야 한다. 너무 많은 물건을 관리하느라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소유를 줄여라.
소유를 줄이면 할 일이 줄고 할 일이 줄면 시간은 늘어난다. 자연이 준 선물, 시간. 거저 받는다고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사람도 아닌 물건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미니멀 라이프로 시간 부자가 되라. 필요한 만큼 일하고 쉬며 여유를 가져라. 물건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쓰라.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라. 이것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읽어드렸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흔히 저희가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표현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미니멀리즘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을. 근데 잠깐이라도 그 미니멀리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들은 그거를 한 번만 해보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얻었던 그 기쁨, 얻었던 유용성, 얻었던 그 만족감,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빠져드는 느낌? 네.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내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을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곧바로 이어서 리뷰해 드릴 거고요. 네. 내일부터라도 당장 조그만 부분이라도 미니멀리즘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기향이었습니다.